자네들아 독립산업 사원 전체 의사를 대변해달라고는 안 했어. 최소한 우리과의 의사만이라도 전달했어야만 될 게 아닌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야. 책임을 맡았으면 적어도 그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똑똑히 잘 들어달라면서 기획실장이 자기네가 작성한 초안을 낭독했어. 낭독을 끝내더니 잘 들었냐고 물어. 잘 들었다고 끄덕거릴 수밖에. 그랬더니 질문이 있으면 하라는 거야. 모두들 어안이 방방해서 앉아있는 판인데 실장이 씩 웃어. 그러면서 하는 말에 질문이 없다는 건 원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믿고 수정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미친놈이구나.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이처럼 만장일치로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이러는 거야. 용가리 통뼈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상황이었다고. 자, 뭐하고 있어요? 앞에 첫 번째 대화에서는 말해달라. 왜 말 안 했어? B는 변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창선마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는 랑데부가 아닙니다. 특히 노사 간의 회의는 회의라는 형식을 빌린 전쟁입니다. 노사의 밑줄.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래? 노측과 사측 간의 대립이었대. 수양자 측에서 수단 방법을 다해서 계획을 밀고 나가려는 건 당연합니다. 필요하다면 피용자 측에서 용가리 통뼈 아니라 통뼈 할아버지라도 돼서 따질 건 따지고 반대할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화냈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게 내 처음부터 말했어. 난 그런 일의 적임자가 아니니까. 우군이 맡으라고 했잖아.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의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제복의 밑줄. 자, 제복에 대한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벗어날 수 없어져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잠식되어 간다.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민도식 동그라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대 속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이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들이 아까부터 우리 비웃고 있어. 제복 이야기는 앞으로 그만하기로 하지. 생사부 고문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뚤어만 자세로 이쪽을 돌아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윤을 불렀다. 장상태 동그라미, 미스윤도 동그라미.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자 한다고 전해. 그가 휘둥그레진 미스윤이 종전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났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일부러 그러면 미스윤한테 말을 한 거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거 있잖아 얘들아. 소설이나 극작품 같은 데에서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아랫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이거 나오면 본인의 위계질서 위신세우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뭔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내 부하 직원이야. 그 다음에 내 비서가 따로 있어. 근데 내가 A를 직접 불러도 되잖아. 근데 내가 굳이 비서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 그러면 약간 이 신분 질서를 확고히 보여주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어디 네가 감히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가 충분히 알아주셔서 다행했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기 웃음기를 머금은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뭔데? 어제부터 남에게 엿듣고 비웃기.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미 신분관계가 좀 직급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말씀 내용이 독립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컸나 봅니다. 어허,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독립가정의 일원이 불명하고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1공장입니다. 거기서 자력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짝을 채워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씨를 노리겠감. 권씨의 동그라미 칩시다. 앞으로의 작전 이미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자, 그래서 얘네는 뭐다? 사무직들이었고 저 사람은 생산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일어나는 그 기업 안에서의 그 부서에 대한 갈등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무직이면 손에 때 안 묻히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인들이 더 위에 있다고 화이트 컬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생산부 공원들은 본인들이 블루 컬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기름때 만지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적대감 또한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신감 있죠. 그래서 공원은 자신감이 넘쳤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게 특징이었다. 장상태와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장상태도 작고 그 사내도 작고 실제 나이는 장보다 2~3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20~30년은 더 세상을 살아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자벽불하던 자기소개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짝을 세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나는 자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틀 동안이나 관심을 갖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다른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 몸에선 걸치는 옷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치? 딱 어때? 만만하지가 않아. 대놓고 뭐라고 그랬어? 야, 생산부들은 나가서 그걸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 뭐야? 약자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니네 사무직들은 그저 니네 앞가림에 급급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창업기념일 행사를 두고 모든 직원들의 제복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민도식과 우기한 둘은 이를 거부하기로 의기투합한다. 이에 두 사람은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사장은 두 사람을 다독이면서 회사의 뜻에 따라줄 것을 요구한다.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저리를 하얗게 부릅떠 보았다.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은 권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 다시 놀라면서 초벌구이 재벌 그 초벌 재벌이다잉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권씨의 동그라미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된다는데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어서 오게 권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민도식은 그래도 권씨가 더 절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어가 채 닫히기 전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는다. 장 선생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부인이 받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요.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던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 까짓 건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 먹는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유니폼은 뭔가 구속에 대한 그런 상징물이다. 거듭되는 재촉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결국 뭐였다? 굴복했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탈창너머로 검정 곤색의 1세기 운동장을 넘어다 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힘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과를 제창하기 직전에 예비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노래 부른대요.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늘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제단결해가지고 사복 차림의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회사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 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돌토리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 좀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은 무척 화가 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이거는 기기의 부품과 같다. 이거와 연관이 있고요.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혀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A하고 B 한번 봅시다. A는 뭐에 대한 이야기? 변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B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럴 거였다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 제복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으로 처했던 처지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개인적이 아니라 뭐 단체에 대한 이야기였죠.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타인을 비판한다? 아니요. 비판하는 근거는 아니었죠. 그냥 변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A의 윤리적으로 정당함을 말하면 아니죠. 나 잘했어. 이게 아니죠. 제시한 후 자신의 변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 저 사람이 비웃고 있어. 우리 조용하자라는 내용이었죠. 답은 4번입니다. A는 사건의 추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후 일의 책임 소재를 분석하고 있고 책임 소재 분석이 틀렸죠. 체면 유지의 중요성을 말하며 논의의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 다음 2번 봅시다.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물의 반응을 언급하며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기억 볼까? 미스윤을 불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타인에 대한 인물의 판단을 언급하며 서사적 긴장감을 보조시키고 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라고 되어 있죠. 판단했죠. 맞는 말이죠. 갈등 해결의 실마 이거 바로 디귿은 이제 그 권씨에 대한 외모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실마리를 얻는 게 아니라 뭐다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답이 3번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모가지가 잘린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맞는 말이죠. 인물이 타인에게 보인 반응을 설명하며 갈등에 대처하는 인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집을 나서고 있다. 굴복에 대한 이야기에서 맞는 말입니다. 권씨에 대한 설명. 장상태가 거부감을 반파하고 이를 먼저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 아니 그런 거 안 했지. 관록이 묻어나왔다 하면서 뻔뻔했다. 약간 이런 식이었지. 1번 제껴야 되고. 적대적인 감정을 눈치 빠르게 파악하고 이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파악한 건 맞아. 근데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비굴하다고 생각하여 제복 논쟁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사무실 비굴하다고 생각을 했나요? 그게 아니죠. 아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어? 누구는 팔다친 애들 지켜주려고 하는데 니네 밥그릇 챙긴다. 답은 4번이죠. 자신의 사정이 민두시간보다 절박하다고 면담을 요구한다. 아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은 회사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제복을 입게 된 사원들이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민도식을 중심으로 한 부서의 동료들은 회사의 제복 방침이 드러내는 전체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의 거부감을 가지고 불만스러움을 공유하기도 하고 회사에 저항할 방법을 두고 갈등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목, 결국 대다수의 동료들은 회사 지침에 복종 밑줄 먼저 남겨진 도식은 외로움과 무기력감 밑줄.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나 하나쯤 없어도 된다. 그리고 앞에 군청색으로 입은 제복들 사이에서 내가 그걸 보니까 위압감을 느꼈다고 했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에서 사무직과 생산직 공원 사이의 갈등이 그려진 대목, 그리고 결국 제복을 통해 사원들이 모인 창업진실 일사불란으로 나타낸 대목은 사무직 직원들이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사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1번부터 볼까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갑자기 숨이 턱 막혀가는 것은 거부감, 맞는 말. 질서정연하게 저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회사에 복종하였다, 맞는 말이죠. 사원들을 보면 모두가 작동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호하는 그 맛없이 전체적에 대한 불만을 생기고 회사의 반발심. 아니요,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요?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온통 제복 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 외톨토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로움을 느낀다, 맞는 말. 한 사람쯤 불참해도 된다는 건 난 부품이다.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껴야겠다.